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손주가 집에 놀러 왔는데 무릎 위에 앉으려다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뒤로 물러서는 순간 할아버지, 입에서 이상한 냄새 나요. 그 짧은 한마디가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합니다. 아무리 하루에 여러 번 이를 닦고 좋은 치약을 써도 사라지지 않는 냄새 때문에 가족과 대화하는 일이 두려워지고 모임에서도 자꾸 고개를 돌리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마음은 위축되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입속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가 줄고 위산이 거꾸로 올라오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혀에 하얗게 백태가 끼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비밀은 늘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부엌에서 찾을 수 있는 재료와 생활 속 작은 변화였습니다. 놀랍게도 치약에 단 한 방울만 더해도 그리고 몇 가지 습관만 지켜도 단 2주 만에 가족들이 먼저 달라졌다고 말하는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손주가 다시 웃으며 다가와 안기고 배우자가 옆에 앉아도 아무렇지 않은 그 평범한 행복이 여러분의 일상에 다시 찾아오는 순간을 그 모든 시작이 단순한 한 방울에서 비롯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46년 동안 검증해온 세 가지 특별한 비법입니다. 이 여정을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더 이상 입냄새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입냄새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질을 열심히 하고 가글액을 사용하지만 왜 효과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입냄새가 단순히 치아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5가지 깊은 원인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입속 세균입니다. 우리 입안에는 수백 가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황화합물을 내뿜는데 이것이 바로 고약한 냄새의 정체입니다. 이를 아무리 닦아도 혀를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됩니다. 실제로 76세 이영수 어르신은 하루 3번 이상 이를 닦았지만 혀는 전혀 닦지 않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혀 표면의 돌기 사이에 남은 세균이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침 부족입니다. 침은 우리 몸이 만든 최고의 세정제입니다. 음식 찌꺼기를 씻어내고 세균을 억제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침샘 기능은 떨어집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입이 쉽게 마르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로 인해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텁텁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셋째는 위산 역류입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과식, 늦은 저녁 식사는 위산을 식도로 밀어올려 신막과 함께 악취를 발생시킵니다. 71세 강정희 할머니는 손주를 돌보느라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했는데 손주가 할머니 입에서 신내가 난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위산 역류가 원인이었습니다. 넷째는 비염과 구강호흡입니다. 코가 막히면 자연스럽게 입으로 호흡하게 되고 입안이 마르며 세균이 활발히 증식합니다. 특히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은 아침 입냄새의 주된 이유가 됩니다. 79세 박영철 어르신은 수십 년 동안 비염에 시달렸는데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입냄새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다섯째는 혀백태입니다. 혀 위에 생기는 하얀 막은 죽은 세포와 음식 찌꺼기가 엉겨붙어 세균의 온상이 됩니다.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위장 건강이나 면역력 저하와도 관련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게 문질러 없애려 하면 오히려 혀 표면이 손상되어 냄새는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입냄새는 단순한 구강 청결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와 연결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46년 동안 진료하면서 수많은 환자에게 효과를 확인한 3가지 방법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집집마다 있는 흔한 재료지만 그 속에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생강즙을 소량 치약에 섞어 양치하면 입냄새를 일으키는 세균을 직접 억제합니다. 73세 김순옥 할머니는 이 방법을 2주간 실천한 후 손녀가 이제 냄새가 안 난다고 말하며 기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선한 생강을 고르는 것입니다.
표면이 매끈하고 윤기 나는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쭈글쭈글하거나 검은 반점이 있는 것은 피해야 하며 특히 곰팡이가 핀 것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곰팡이가 낀 생강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발암 물질로 지정한 만큼 반드시 전체를 버려야 합니다. 생강을 보관할 때는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하고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3주 정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오래 쓰고 싶다면 얇게 썰어 냉동 보관하면 반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잘 씻은 생강을 물과 함께 갈아 즙을 내고 깨끗한 천으로 거른 후 병에 담아 냉장 보관합니다. 치약에 한 방울만 섞어 양치하면 입안이 개운해지고 세균 억제 효과를 즉시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활용법은 생강물 가글입니다. 생강 몇 조각을 물에 살짝 끓여서 식힌 뒤 아침 저녁으로 가글하면 구강 내 세균을 억제할 뿐 아니라 위장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69세 이정자 할머니는 단 일주일 만에 입안이 상쾌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이 실제 환자들의 삶을 바꾸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입냄새의 5가지 원인을 이해했고 그 첫 번째 해결책인 생강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냄새는 단순히 구강에 국한되지 않고 소화기계와 면역체계 전체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많은 환자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준 두 번째 비법, 위산 역류를 잠재우는 토종꿀 루틴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또 다른 진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입냄새의 여러 원인과 생강을 활용한 첫 번째 해결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구강 관리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윗속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진료하면서 양치와 가글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환자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된 것이 바로 위산 역류였습니다. 위산이 역류하면 단순히 속이 쓰린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식도와 목을 거쳐 입까지 신맛과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입안을 깨끗이 해도 다시 악취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또 다른 방법을 권했습니다. 바로 토종꿀과 생강을 함께 사용하는 루틴입니다. 꿀은 단순한 단맛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토종꿀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와 천연 항생 성분이 풍부해 위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여기에 생강의 항균 효과가 더해지면 위에서 시작되는 입냄새의 뿌리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80세 김영수 어르신은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해 자주 속이 쓰렸습니다. 그는 식사를 거를 때마다 미지근한 물에 토종꿀 한 숟가락을 타 마셨고 불과 열흘 만에 속쓰림이 확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부인이 놀라며 더 이상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본인도 진짜 변화를 실감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꿀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당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처럼 꿀과 생강을 이용한 방법은 위산 역류로 인한 입냄새를 개선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식습관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식을 피하고 저녁은 가볍게,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 이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의 불편함을 바꿀 수 있다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냄새를 단순히 입안의 문제로만 보지만 사실 그것은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돌봐야 할 곳은 혀 표면만이 아니라 위와 장, 그리고 생활 습관 전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강과 꿀로 위를 다스려도 마지막 관문인 혀 백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완전한 해결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세 번째 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자일리톨을 활용한 특별한 루틴입니다. 이 이야기는 곧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입냄새를 단순히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인간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가족과의 친밀함까지 빼앗아갑니다.
수년 동안 손주가 옆에 앉기를 꺼리고 배우자가 대화를 피하는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 위축되고 외로움 속에 갇히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치과와 이비인후과를 전전하며 수십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모임에 나가는 것조차 포기했습니다. 입냄새는 단순한 구취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길은 있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비법, 자일리톨 루틴을 환자들에게 권했습니다. 자일리톨은 자작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로 충치 예방 효과가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혀 백태 제거에도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자일리톨은 세균이 먹더라도 에너지를 얻지 못하게 만들어 세균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그 결과 혀 위에 두텁게 자리 잡은 백태가 점점 줄어들고 입안의 냄새 분자도 크게 줄어듭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양치를 마친 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순수한 자일리톨 가루 반 스푼을 입에 넣고 5분 이상 천천히 녹입니다. 삼키지 않고 혀 위에 골고루 퍼지도록 하면 하룻밤 사이에 백태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다음날 아침 가볍게 물로 헹구면 혀 표면이 매끄럽고 상쾌함이 남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많은 환자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81세 이영호 어르신은 수십 년 동안 혀 백태가 심해 늘 불쾌한 냄새에 시달렸습니다. 혀를 직접 닦아내려 했지만 구역질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자일리톨 루틴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백태가 옅어졌고 한 달 뒤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왜 이제야 알려졌는지 모르겠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런 사례는 제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며칠 시도하다가 포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일주일, 보통은 2주 이상 꾸준히 해야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느낍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힘이 결국 자신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방법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속도로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건강 상태, 생활 습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라고. 어제보다 조금 더 상쾌하다면 그것이 이미 큰 변화라고. 입냄새는 분명 두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위장질환, 면역력 저하, 만성질환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를 귀 기울여 듣고 작은 실천을 이어가면 건강과 인간관계가 동시에 회복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이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냄새 때문에 고개를 돌리고 대화를 피하며 가족과 거리를 둘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인지 생강의 항균력, 꿀의 치유력, 자일리톨의 정화력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활용해 꾸준히 실천한다면 불가능할 것 같던 변화가 현실이 됩니다. 곧 이어지는 마지막 장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세 가지 비법을 어떻게 하루의 루틴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정리하고 실제로 삶이 달라진 한 어르신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역시 당장 시작해야겠다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입냄새의 5가지 원인을 이해했고 3가지 해법을 배웠습니다. 치약에 한 방울 더하는 생강, 위산 역류를 잠재우는 토종꿀, 그리고 혀 백태를 정화하는 자일리톨. 이 3가지 방법은 각각 따로 작용하지만 함께 실천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상 속에 녹여낼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생강물로 가볍게 가글 하세요. 밤새 입안에 쌓인 세균을 씻어내고 하루의 시작을 상쾌하게 열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양치할 때 치약에 생강즙 한 방울을 떨어뜨려 보세요. 처음에는 마을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개운함에 놀라게 됩니다. 점심에도 가능하다면 작은 물병에 준비한 생강물로 가볍게 입안을 헹구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저녁에는 자일리톨 루틴이 기다립니다. 양치 후 자일리톨 가루를 입에 넣고 천천히 녹이며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이 3가지 단계를 꾸준히 이어가면 몸과 마음이 함께 변합니다.
84세 이상철 어르신은 10년 동안 입냄새로 고통받으며 손자들이 곁에 오지 않는 외로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 세 가지 방법을 2주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손자가 다시 무릎 위에 앉으며 이제 냄새 안 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가족과의 거리가 다시 가까워지고 잃었던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단순한 입냄새 해결을 넘어 삶 전체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키고 관계를 회복하며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게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하찮아 보이는 한 방울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단 2주만 생강과 꿀과 자일리토를 일상에 더해 보십시오. 곧 가족의 미소가 달라지고 대화 속 공기가 바뀌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